저번 시간에 소리의 간섭까지 했었지? 네. 그지? 271페이지? 네네.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도 한번 조금 봅시다. 그 뒤에 내용은 실제 이제 뭐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복잡하긴 한데, 니네들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거의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자, 빛의 간섭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얇은 막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정단 반사라는 게 있어요. 고정단 반사. 뭐, 딴 건 아니고, 자유단 반사라는 거는 이런 거야.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이렇게 파동이 가면 위상이 변하질 않아요. 위상이. 그래서 위상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던 애가 여기 만약에 여기가 자유단이다 그러면 반사돼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뜻이. 근데 자, 고정단 반사라는 건 뭐냐면 소한 반대가 되겠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 쪽으로 이렇게 차가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딱 묶여져 있으면 고정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 링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단 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딱 튕겨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가요. 파장이 그러니까 반파장 변해가지고 반사가 돼요. 반파장만큼 변해요. 반파장만큼 변한다. 한 파장이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지? 한 파장이 이만큼인데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갔어. 그럼 반파장 차이 나면 어디가 되겠니? 여기가 되겠지. 네. 그 얘기예요. 위상 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위상이 동일하게 해서 반사파가 나옵니다. 반사파가. 근데 요건 반사파가 위상이 바뀝니다. 위상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위상 반대. 그래서 반파장 차이가 난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밀한 매질은 뭐고 소한 매질은 뭐고 이건 알죠? 네. 속도로 얘기하면 얘가 빠른 거. 어떤 게 이게 밀한 게 느린 거. 빠른 거. 얘가 느린 거, 얘가 빠른 거. 자, 공기와 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공기야? 밀한 게 물. 밀한 게 물. 공기가 소한 거. 그런 식으로. 굴절률로 얘기하면 어떤 게 밀한 거야? 굴절률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게 밀한 거. 그렇지. 그렇게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다 같은 말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그냥 뒤죽박죽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얇은 막의 간섭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얇은 막이 뭐가 있느냐면 비눗방울 있지. 비눗방울 갖고 많이 놀아봤잖아, 그지? 이런 체에다가 비눗방울 딱 묻히면은 여기 이렇게 막이 형성되죠. 그죠? 이렇게 싹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방울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막을 봤을 때 색깔이 어때요? 투명해요. 투명한데 보면은 무늬가 없나? 살짝 보랏빛 같은.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이 나잖아. 네. 그죠? 네. 없는 데도 있고, 생기는 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방울, 이런 거. 기름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빛 막 나타나잖아. 그렇군요. 길바닥에 자동차 기름 같은 게 막 이렇게 물에 섞이면은 물 위에 기름이 살짝 얇게 뜹니다. 그러면 막 기름방울 같은 거에 무지개 색깔이 막 어우러져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나? 네.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책에 봐봐. 책에 보면은 요런 무지개 색깔 있지? 요런 건 본 적 있지? 네. 요건 지금 되게 나란하게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기름방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말이 없네. 이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요즘 누가 길 가면서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막을 보겠네. 그지? 자, 어쨌든 굉장히 얇은 막은 무지개 빛이 나타나든지, 알겠어요?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 간섭이. 그러니까 간섭이 이게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간섭에서. 간섭하면 뭐 배웠지? 간섭이요? 파도? 무슨 간섭이 있었니? 상세. 중첩. 상세 간섭이랑 또 중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첩이 돼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더하는 거. 뭐지? 보강. 그렇지. 보강이지. 잠시만. 보강. 그죠? 네. 그럼 간섭은 이 두 가지밖에 없나? 더 있지 않을까요? 자, 상세라는 거는 줄여주는 거고, 보강은 늘려주는 건데, 네. 그지?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상세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빛의 색깔이 전혀 안 나타나겠죠. 네. 그럼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네. 그지? 그 다음에 완전히 보강이 되면 밝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로차라는 게 반파장의 짝수배이거나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지? 자, 얘네들 딱 반파장의 짝수하고 홀수 요거 외에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죠? 반파장이 2분의 람다인데 요것에 짝수배, 홀수배 말고 뭐가 있을 수 있겠니? 요. 여기에 뭐 0.1배, 0.2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파장이 이 경로차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색깔이 가시광선이 있죠. 가시광선. 가시광선 뭐가 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얘들 파장별로 나뉘거든. 네. 그 파장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지면 빨간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보라 나타날 수도 있고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얇은 마의 간섭은 두께가 딱 정해지는 거면 어떤 한 종류로 나타나겠지만 비눗방울처럼 비눗방울 이렇게 요 링에다가 비눗방울 묻혔어. 그치? 얇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 두께가 위에하고 아래하고 똑같을까? 아니요. 다르겠죠. 왜? 중력 때문에 이게 흐르잖아.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흘러내립니다. 밑에는 두꺼워지고 위에는 얇아지고 그러면 그 중간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께가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쯤에서는 막 무지개 색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여기서도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얇은 마의 간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얇은 막이야. 자, 이게 얇은 막이다.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해볼게요. 빛이 이렇게 왔어요. 요 굴절율이 N이고 요 두께가 D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같이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튕겨 나올 겁니다. 이 빛은. 자, 그런데 이 빛은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공기라고 치면 꺾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꺾여야 돼? 밑에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네. 그죠? 이렇게 꺾여서 그럼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쫙 가는 거죠. 얘가? 요거 얘가? 네. 빛이 이렇게 휘 와서 팅팅팅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같이 왔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빛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빛은 네. 요 지점에서 그거는 이 굴절 광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90도라고 해볼게. 그럼 이 녀석은 뭘까요? 이 점선은? 이 점선의 정체.
자, 그럼 이점선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들어본 건가요? 그럼. 그래. 몇 시간 내가 이거 물어봤어, 이 점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점선 있었는데. 뭐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거야? 위상?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선이 되겠죠. 그럼 이 선은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위상이 같은. 알잖아. 에? 하면. 그거 맞죠? 많이 썼잖아. 파면. 그 천을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파면이죠? 네. 이렇게가? 자, 그래서 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면. 그럼 얘가 다음 파면까지 간다라고 치면 여기 한 파장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꺾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굴절률이 n인 지점에서의 한 파장 가는 거야. 맞죠? 네.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네. 얘는 이만큼밖에 못 간다는 뜻이죠. 네. 왜? 느리니까. 네. 빛이 원래 공기나 진공을 같다라고 보고 하면은 속도가 빠르죠, 제일. 그런데 내절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져서 요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꺾임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로차는 뭐가 될까? 경로차. 경로차는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더 가야 되죠? 네. 그래야지 여기 만날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거 이해되나? 네. 경로차라는 것은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여기로 간다고 쳤을 때 얘는 이렇게 갔고, 그죠? 얘는 이렇게 갔다라고 쳐보자. 네. 그지? 근데 얘가 5m를 갔고 얘는 4m, 3m를 이렇게 갔다라고 쳐보자. 그지? 그러면 경로가 다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렇게 갔죠. 경로 차는 뭐 얼마가 나요? 경로차는 2? 그렇지, 2m. 네. 이런 게 경로차야. 네. 그러면 자, 요 지점까지 가는데 빛이 요 지점까지 가는데 휴 와서 여기서 얘는 요만큼만 왔어. 그지? 근데 얘는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을 더 가야 되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로차가 이만큼이 경로차가 되는 거야. 네. 요거 이해가나? 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근데 경로차가 딱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요만큼 간 것과 요만큼 같은 걸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게 나중에 요 고리에다가 뭘 곱하면 돼? n을 곱하면 되거든. 그래요? n을 요게 2m 갈 때 얘 1m 갔으면 굴절률이 2기 때문에 2를 곱하면 같아지잖아. 네. 그 얘기잖아. 네. 나중에 이게 보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는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간 거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좀 더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눈까지 들어올 거고, 그러면
봐봐. 여기 부분은 어차피 같죠. 눈까지 온 경로는. 네. 그죠? 그러면 경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빨간색 밖에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경로차가 이제 빨간색 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잠시만. 굴절 세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자, 여기 굴절각이 세타라고 해봅시다. 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통일하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네. 연장선이니까. 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구하면 경로차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경로차를. 그리고 요 길이는 D이기 때문에 ED가 될 거예요. 맞지? 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돌리면 봐봐. 코사인 세타는 ED분의 이게 경로차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차. 네. 그래서 경로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경로차는 E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지? 이건 그냥 경로차일 뿐이고, 조금 전에 진공에서 가는 경로로 바꿔주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N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광로차라고 합니다. 광로차.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경로차의 굴절률을 곱하면 강로차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얇은 막의 간섭에서 이 광로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 그러면 보강이고, 그죠? 반파장의 홀수배 그러면 상쇄. 그럼 요거 아닌 그 사이 값을 가지면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을 나타내겠다. 그 뜻이잖아. 이렇게 되면 완전 밝은 무늬. 요건 어두운 무늬. 근데 그 사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 입사되는 각에 대해서 굴절각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거랑 요 막의 두께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막의 두께가 변하면 이게 변하면 요렇게 되다가도 요렇게 되고 그 중간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막의 간섭은 결국 물질이 정해지면 이거 정해지죠. 그죠? 내가 서 있는 곳이 딱 정해지면 빛 반사되는 그 각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질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두께가 변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방울이나 비눗방울이나 이런 얇은 막이 형성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현상에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물리2에서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합니다. 그런 값들을 구하고 해요. 구하고 하는데 원래 이게 물리2에 있던 내용을 물리1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계산하면 애들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봅시다. 윗면에서의 빛 반사, 그 다음에 아랫면에서의 반사. 요거 설명 안 했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파장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반사되면 이렇게 갈 텐데, 여기에서의 반사는 어떤 반사가 될까? 이 둘 중에? 그렇죠. 고정단 반사가 되겠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반파장이 바뀐 거야. 반파장이.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반사는? 거기는 자유단. 자유단이 되겠죠. 그죠? 자유단 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장이 안 변해. 네. 그러면 요렇게 딱 봤을 때 하나는 마루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로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이 사실 이렇게 파장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가 상세가 되고 여기가 보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장이 반파장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뀌고 그대로 들어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보강 간섭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은 이건 중요하진 않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녀석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경로차가 그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마루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하고 마루골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요 두께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경로차가 반파장이 짝수의 부패가 되면 상세 간섭이 될 거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위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얘기는 물리2에서 다룰 거고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책 한번 볼게요. 윗면에서의 반사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빛이 간섭을 일으킬 때 얇은 막의 두께와 보는 각도에 따라 경로차가 달라지므로 보강 간섭을 하는 빛의 색깔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해가죠? 네. 여기랑 여기에서 반사하는 빛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그거는 보는 각도, 그죠? 요거하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두께랑 관계 있다는 뜻이. 요렇게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를 알면 이런 것들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돼 있으면 그냥 외워야 돼요. 알겠지? 외워야 돼요. 자, 지금 271페이지 했어요. 271페이지. 거기 빛의 간섭, 5번의 빛의 간섭.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이것도 한번 잠시 볼게요.
이건 누구의 실험입니까? 영. 오, 맞아요. 0. 0의 실험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0의 실험. 이중 설립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이중 설립 실험. 이걸 통해서 뭘 알아냈느냐 하면, 빛이 파동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 알겠죠? 조금 전에 우리 간섭 있잖아, 간섭. 자, 입자랑 입자가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니 없어요. 자, 얘랑 얘가 해가지고 이 중간색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네. 그죠? 간섭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간섭을 나타낸다는 것은 파동의 성질이에요. 네. 입자가 아니고. 이건 입자의 성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실험 전까지 빛이 파동이다 아니다 입자다 막 분분했거든. 그리고 이런 현상도 나타내고 이런 현상도 나타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빛을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 힘들었는데, 영이 이중설립 실험을 통해 갖고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버려요. 간섭 무늬 이게 나타나면 뭐야? 파동이야, 파동. 알겠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파동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파동. 근데 나중에 언제 그게 또 뒤집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설명을 해요. 광전 효과. 그걸 통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컴포턴 산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입자로 설명해야지만 빛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 그 두 가지가 나오면서 나중에 빛은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는 빛은 파동이야 빛이야?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두 가지 다 된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쌤은 입자. 나는 파동성을 나타낼 수 없을까? 좋아, 그러면 선생님 너무 크니까 전자 해보자, 전자. 진짜. 전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전자 입자. 전자 입자. 입자로 우리가 배웠죠? 근데 파동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크기를 키워서 쌤은 둘 다. 나도 두 가지 다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파동성을 나타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안 돼요. 거의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자, 이게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거거든. 나중에 드브로이가 얘기를 해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입자의 성질이 있으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파동의 성질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이론을 주장한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도 파장이 있단 말이야.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파장. 그 파장이 기본적으로 물질파의 파장보다 작아지면 즉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파장이 작아져가지고, 물질파 파장만큼 작아지면은 파동성을 나타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질량이 엄청 작아지든지 아니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영화 같은 데서 왜 사람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양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 그렇게 작아지면 파동성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집니다. 가지는 거 맞아요. 안 나타날 뿐이지. 자, 그러면 보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실험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중슬릿은 왜 이중슬릿으로 했느냐면 옛날에는 이 강원이 백열등 이런 거였거든. 수은등이나 백열등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빛은 이게 파장이 좀 단잡하게 나와요.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단잡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중슬릿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 빛을 갖다가 여기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관계 동일한 지점까지 딱 가면 여기가 만약에 마루면 여기도 딱 마루이게끔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위상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얘도 이렇게 나가서 여기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단일로 해도 됩니다. 뭘 이용하면? 레이저를 이용하면. 알겠어요? 레이저 빛은 이미 위상이 같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카락 같이 얇은 두께의 물체 있죠? 거기에다가 레이저 빛을 딱 쏘면 우리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 그런 걸로 딱 쏘면 저쪽 벽면에 이런 간섭 무늬가 쫙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서 해결되는 빛, 여기에서 해결되는 빛 해갖고 나온 녀석들이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이중 슬릿 실험하고 동일한 간섭 무늬가 생겨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뭐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딱 보면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치면 경로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쯤 갔을 때 얘가 여기쯤 간다 그러면은 경로차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로차를 구해가지고 그 경로차에 대해서 저기 반파장의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 그때 파장이라는 것은 이 빛의 파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합니다.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타하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같다 해가지고
구해요. 구해가지고 경로차를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요걸 사인 세타를 탄젠트로 둘 수가 있고, 각이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L, 여기를 뭐 X라고 두면 이걸 갖다가 탄젠트 세타를 L분의 X 이렇게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차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영의 실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스크린까지 거리하고 무늬가 생기는 거리 X, 그 다음에 요 경로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 슬릭 간격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경로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간격, 그 다음에 무늬 간격, 자 요거 스크린까지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이거에 따라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걸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간섭 무늬가 나왔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선생님이 한번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자, 어쨌든 이중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이 스크린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 지점이 보강 간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세 간섭이 생기는데, 그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 영의 실험, 요런 겁니다. 대부분 이거 유도에서 하는 것들은 투 내용입니다. 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투에서 지금 이걸 했다라고 하면 이거 자세하게 다 유도하고 계산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원 내용에 있기 때문에 원 내용에서는 저런 정도의 이해 정도만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알아야 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린 거고, 알겠죠? 전부 다 투 과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로 보세요. 간섭의 활용. 자, 간섭을 활용한 장치들이 있는데, 소음 제거 장치. 이거 뭡니까? 우리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이 있죠? 그거죠. 그리고 원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디에 주로 있었느냐면, 헬기나 비행기 조종사들 헤드셋, 거기에서 발전이 된 거야. 걔네들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엔진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엔진 소음이 일정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 파장으로 해가지고 상쇄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처음에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일반 우리 이어폰에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소음이 나는 그런 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반삭 코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일반 엔진은 막
반사가 되죠. 근데 무반사 코팅은 그냥 어떤 각도를 보더라도 선명하게 나타나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두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코팅 되어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상쇄를 시키려면 보세요. 요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면 반파장이 반대로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자유단 반사가 되면 여기서 만나면은 반대 위상이 돼서 상쇄 간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렌즈라고 하면 여기는 공기, 여기 무반사 코팅, 그 다음 렌즈라고 하면 렌즈의 굴절률이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위상이 안 변하고 여기선 반파장 변해서 여기에서 상쇄 간섭이 만들어질 수 있게 두께 딱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무반사 코팅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이 있는데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아래쪽에 반사되는 폭을 조절 딱 해가지고 색깔별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게 두께들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 바닥면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께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면은 반사돼서 나올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노란색이 보일 수도 있고 초록색이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밝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음영각을 다 처리를 해 놓으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그 그림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그래서 우리 돈에도 지폐에도 홀로그램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위조 방지를 위해서. 그죠? 보통 사람이 봐도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기술이에요. 그냥 복사한 지폐면 칼라 복사하면은 홀로그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받았는데 느낌 쎄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비춰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폐가 굉장히 그 고급 지폐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 있죠. 위조 그 감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최첨단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지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의 활용과 현상 있는데 여러 가지 악기, 그 다음에 공연장 설계, DVD 정보 재생, 모로포 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악기는 뭡니까? 악기는 얘네들 정상파라고 들어봤니? 정상파? 정상파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 정상파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고 이쪽에서 오는 진행파가 있는데 이쪽에서 자, 이쪽으로 오는 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많이 다르면 만났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이게 소리라고 치면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뭐 끊길 지점도 있고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지직거리는 뭐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파랑 이쪽으로 오는 파가 자 뭐가 파장, 주기, 진포,
요런 게 같으면요. 이게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폭이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마루와 마루가 겹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예, 2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 부분에서 정확하게 겹쳐지고 나면, 진폭이 2배가 됩니다. 원래 진폭에. 그리고, 여기에서만 진동을 하고, 여기에서만 진동, 여기에서만 진동. 요 지점들은 진동을 안 해요. 요 지점들은. 진동을 안 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원래 파동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흘러가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어요. 알겠어요? 보통은 이런 파동이 그 다음 이런 파동으로 가고 그 다음 이런 파동으로 가는 게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이게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정상파라고 그러고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요. 서 있는 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상파가 일어나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줄 같은 거 있잖아. 기타줄을 갖다가 여기에서 땅 튕구면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띵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안 그러면 정상파가 아니면 틱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소리가. 악기에서 바로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중첩 현상입니다. 중첩 현상. 그러니까 간섭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어떻습니까? 공연장이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서 공연을 하면 소리가 반사 잘 돼가지고 그걸 설계를 잘 해놓으면 관중들이 들었을 때 훨씬 큰 음향 같은 걸로 들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DVD는 마찬가지 거기 홈을 쫙 파놔가지고 홈이 파여져 있으면 DVD 뭔지 알죠? CD 얘기하는 건데 CD 표면에 이런 홈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미세한 홈들이 있어요. 그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는 거하고 여기에서 오는 거 이렇게 오면은 빛이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그죠?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에서 반사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광이다. 근데 요렇게 오면은 상쇄다. 그걸 인식해서 0101 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CD나 DVD 정보 재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새겨 넣는 겁니다. 다 홈을. 모르포나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데 바로 빛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는 납입니다. 모르포나비.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섬유 같은 것들 옷 섬유 염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보는 각 따라서 색깔이 바뀌겠죠. 뭐 그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의 간섭 쪽에서는 사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데 물리원에 배치되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적절하게 그냥 외울 거 외우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런 수학적 원리는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알고 나면 조금 수업을 들을 때 학교에서 만약 수업을 하시더라도 들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 푸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성질에 대한 것들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학교 수업에서 만약에 이런 수업을 했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 273, 274 여기 좀 풀어봐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저기 파동의 성질 쪽은 끝나요. 알겠죠? 여기 다 끝나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빠진 것들 다 풉시다.
와이파이.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 화장실 한 번만. 음. 다 했어? 자, 핵심 체크부터 한번 보죠. 1번이 중첩, 2번이 독립성, 3번이 간섭. 간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4번이 보강, 5번이 상세, 그 다음 6번이 커지고 7번이 작아진다. 그 다음 8번이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진다. 됐죠? 그 다음에 1번은 XO, 2번은 파동의 독립성 3번은 7cm 7cm, 4번은 보강상세 보강상세. 그 다음에 5번은 보강상세 보강상세. 그 다음에 6번이 XO XOO, 7번이 빛이 간섭 간섭. 그 다음 8번이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광토신은 뭘 이용한 거죠? 전반사 전반사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1번이 보강 상세. R만 상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강상세 보강상세. 3번에 XO. 네? 아니, OXSO. 그렇죠. OXXOO. 맞아?
어떤 게 잘못됐어? 4번? Q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 Q 봐봐. 아, 마블. 여기 점에서부터 S 번에서 실선 한 번, 실선 두 번에 있죠. 아, 가운데 있구나. 딱 가운데 있으니까. 네. 경로차 0이죠. 자, 그 다음에 1번이 A가 보강, 보강, B가 상세, 상세. 2번이 간섭, 각도, 두 개? 경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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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이 경로차야. 선생님 계속 여기서 뭐 얘기했어요? 경로차. 그죠? 경로차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5, X5. 4번만 X.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좀 쉬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고, 저기, 다음 시간부터는, 앞쪽, 잠시만. 재영이 니네는 그 원자와 전기력부터 나가면 되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니네는 전기력하고 에너지띠와 반도체를 조금 들어간다고 하신 거지? 네. 그 실제적으로는 2-2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라고 해야 돼? 2-3부터 시작을 하는데 2-3? 네, 여기가 에너지 때문이지. 여기. 네, 근데 원자력이 살짝 가는. 여기서부터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1, 2가 조금 섞여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요게 중간고사 시험 알려드려야 되나요? 알아? 날짜는 있긴 한데 물리는 거 언제인지는 잘 정확히는. 언젠데? 5월 26일 원당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네. 이렇게 중간에? 니네 아니야?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공식 앱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확인해봤는데 아직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니 그럼 3일 치는 거네? 저희요? 응. 네, 3일. 토요일 껴가지고. 그래서 추석 전에 끝나네? 거의 다 그럴걸요? 나중에 공문으로 그럴 것 같은데 무조건 전에 끝내요. 그래? 저희도 그 추석 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끝내야지, 그지? 그니까요. 추석 끼고 하는. 끼고 하는 거 진짜, 그건 좀 너무 심하고.